지금 당신 통장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새마을 금고 5곳 중 한 곳이 이미 부실입니다. 골목 상권은 작년 한 해만 100만 명이 폐업했고 버티던 대기업 롯데마저 5조 원 자산을 담보로 현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신호들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너무 닮았다고 말합니다. 뱅크런이 터지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긴 돈은 그냥 사라집니다. 지금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율 1,400원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비싸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지금 환율이 더 오를 확률이 86%입니다. 10번 중 8번은 오른다는 거죠. 서울 집값이 오를 확률도 90%로 나옵니다. 자산시장 전체가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10개국이 IMF 외환 위기를 겪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계산한 한국의 위기 발생 확률 30%입니다. 낮아 보이십니까? 러시안 룰렛 방아쇠를 10번 당기면 3번은 총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미국에 현금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한미 통화 스와프는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든든하다고 안심하는 순간,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보통은 따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한 몸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이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한국은 빠졌습니다. 우리 코앞바다에서 벌어진 훈련인데 한국이 초대받지 못한 겁니다. 외교적 신호로 읽으면 꽤 불편한 장면이죠. 한국 수출의 20%는 미국, 20%는 중국과 홍콩에 의존합니다. 미국 편도, 중국 편도 완전히 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완벽한 오방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군사 협력도 경제 협력도 어딘가 한 발씩 빠져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가 부채가 IMF 권고치인 60%를 훌쩍 넘어 181%에 달합니다. 광해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나라 살림이 이 정도면 국가 신용도에 빨간불이 켜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국가 운명의 7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안보를 경제와 따로 보는 순간 그 판단 착오가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기업 220개가 사라집니다. 정부가 시가총액 200억 미만, 주가 1,000원 미만의 부실 코스닥 기업을 강제로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종목들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소위 동전주라 불리는 저가 주식, 혹시 내 계좌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장 폐지가 되면 그 돈은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 1등 삼성전자 아니면 미국 우량주로 갈아타라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일 등 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 자금이나 은퇴 후 쓸 돈이라면 개별 종목보다 S&P 500이나 나스닥 ETF인 QQQ 같은 지수 상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종목 하나에 인생을 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분산하고 1등에 올라타는 것, 그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대학을 4년 다녔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졸업장을 받아든 순간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률은 43.6%입니다. 졸업생 둘 중 하나는 백수로 사회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왜 사람을 안 뽑는 걸까요? 뽑을 공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6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대도 미국과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국내 규제가 너무 많고 기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 60조 원이 한국 땅에 쓰였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겼을까요?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건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문제입니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소비가 꺾이고, 소비가 꺾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환율이 최대 1,6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취업 못한 청년의 문제가 결국 환율과 연결되는 나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한국은행이 말합니다. 외환 보유고사 300억 달러 충분하다고. 그런데 잠깐 그 숫자를 GDP와 비교해보면 23%입니다. 대만은 GDP의 80%, 홍콩은 100%를 외환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 수출 국가인데 우리만 한참 뒤처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4,300억 달러의 구성입니다. 96%는 미국 국채나 회사채, 즉 서류상 자산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고작 4%입니다. 외환 위기가 터지면 나머지 96%는 급박한 순간에 즉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자산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진짜 안전해지려면 외환 보유고를 지금의 2배인 9,300억 달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도 없고 한일 통화 스와프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상구가 잠겨있는 건물 안에 있는 셈입니다. 4,300억 달러라는 숫자에 안심하는 순간 그 안심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출 이자가 줄고 집값이 오르고 주식도 뛰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릅니다. 마트 장바구니 물가, 외식비, 월세까지 전부 오릅니다. 금리 인하의 달콤함 뒤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청구서가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5월에는 연준 의장도 바뀝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면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금리까지 내려가면 대출이 더 늘고 집값은 더 오르고 물가는 더 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시점을 저울질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리면 부채 폭탄, 안 내리면 경기 침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 금리 뉴스를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5% 이자를 준다는 금융기관 광고 솔깃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시중은행이 3% 줄 때 5%를 내건다는 건 그만큼 돈이 급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 뒤에는 높은 위험이 숨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연체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약 이런 곳에 1억 5천만 원을 넣어뒀다가 뱅크런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입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는 9천만 원 이하로만 넣어두라고. 한도를 넉넉히 밑돌아야 이자까지 포함해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은행 직원이 권유하는 원금 비보장 펀드나 ELS 같은 상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기일수록 수익률보다 유동성, 원금 보장 여부를 먼저 따지셔야 합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챙기십시오. 단골 손님이 줄고 있습니다.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10년 넘게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박 사장님 얘기입니다. 버티다 결국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런 일이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의 60%가 온라인으로 넘어간 세상에서 오프라인 상권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쿠팡을 보십시오. 넷플릭스를 보십시오.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구독 모델로 고정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식을 오프라인 매장에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라면 한 달치 식권을 파격 할인해서 팔고, 서비스업이라면 회원권으로 충성 고객을 먼저 묶어두는 겁니다. 온라인 전환도 선택이 아닙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입점, 조달청 정부 조달시장 진출까지 가능한 채널은 전부 열어둬야 합니다. 권리금, 시설 투자비 같은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순간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지금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바꾸는 게 생존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은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좋다더라, 지금 급등하고 있다더라. 이 말만 듣고 들어갔다가 물린 겁니다. 종목 선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칙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원칙이 뭘까요? 1등에 투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26년째 시가총액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 최근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세계 시총 1위에 오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크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나중에 무너지고 가장 먼저 회복합니다. 물론 1등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련 없이 갈아타면 됩니다. 새로운 1등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의 6개월 앞을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수주 현황, 업황 변화를 꾸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거창한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월급의 25%를 매달 기계적으로 1등 주식에 적립식으로 넣는 것만으로도 10년, 20년 뒤에는 전혀 다른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다 다 잃는 것보다 원칙 하나를 꾸준히 지키는 게 훨씬 강합니다. 강남 아파트 당첨자 명단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20년 넘게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운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들이 가져간 겁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의 자산 80%는 여전히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자산을 가장 빠르게 불린 수단이 바로 청약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청약 통장을 해지합니다. 그 순간 수십 년 쌓아온 가점이 전부 사라집니다.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 예금 담보 대출로 원금의 95%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가점은 유지하면서 돈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중학교 3학년 만 15세가 되는 시점에 2만 원이라도 넣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학원비보다 더 큰 경제적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LH, SH, 청약홈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관리해서 가점을 높여가야 합니다. 청약은 준비한 만큼 보입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 가점이 몇 점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직장만 다녀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환율까지 오릅니다. 그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내 자산은 상대적으로 계속 쪼그라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신호들 흘려듣지 마십시오. 환율 폭등, 뱅크런 위협, 기업 해외 유출, 자영업 붕괴, 이 모든 게 연결된 하나의 흐름입니다. 대비하는 사람과 그냥 버티는 사람의 10년 후는 전혀 다릅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산 일부를 달러나 미국 우량주로 분산해 두고 1등 주식에 매달 꾸준히 적립하고 청약 통장 하나 절대 해지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리한 빚은 금물입니다. 내 소득 안에서 원칙을 지키는 투자. 그게 흔들리지 않는 자산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경제 뉴스를 매일 읽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십시오. 위기의 신호가 보이는 사람에게 그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